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올해 들어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죠. 11월 24일 시장에서 시총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85조 가까운 시가총액이 드디어 달성이 됐고요. 연일 상승하는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555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 상장한 뒤 올해 1월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는 3,495일이 걸렸어요.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또 시가총액 1,000억 달러에서 올해 6월 2,000억 달러로 2배 더 가는 데는 160일이 더 걸렸고요. 여기에서 불과 20일 만에 시가총액 3,000억 달러를 돌파했죠. 또 지난 8월에는 시가총액 4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여기까지 걸린 시간도 3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는 시가총액 4천억 달러를 넘어선 지 90일이 지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후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5천억 달러 돌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테슬라. 이러한 시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감이 좀 안 오신다고요?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중국의 SAIC 모터 이런 전 세계 20대 자동차 제조사들의 시가총액의 총합이 1조 달러 수준이에요. 그런데 테슬라의 시총은 그냥 테슬라만으로 5천억 달러. 대단한 거죠. 테슬라를 포함한 세계 최고 25대 자동차 제조사의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달러 수준인 겁니다. 테슬라는 전체 산업의 시가총액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투자자들이 시가총액에 대해서 논쟁할 수는 있지만 주가의 상승 이유는 어렵지 않다라고 전하며 S&P 500 지수에 포함되는 것은 월가가 테슬라 주가를 견인하는데 긍정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드디어 오는 12월 21일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되죠. 이날부터 각종 인덱스 펀드 등에 대해서 테슬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P 500 발표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벌써 30% 넘게 올랐고요.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미리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투자 의견도 다양한데요. 먼저 모건 스탠리의 애덤 요나스는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평가를 상향했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지난 22일에 목표가를 1,0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월가의 이러한 평가도 최근 탄력이 붙은 테슬라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나라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한 억만장자 투자자는 테슬라에 대한 생각이 사뭇 다르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레리 하이트는 자신의 투자 철학에 대한 인터뷰를 하며 언급한 그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형 기술기업 등 빅테크 업종엔 일종의 거품이 끼어 있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5배 넘게 뛰었는데 아직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했다. 테슬라는 주식이라기보다 일종의 옵션과 비슷하다.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레리 하이트는 옵션 거래에 능하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헤지 펀드 매니저인데요. 어릴 적 시각장애와 난독증을 갖고 있었지만 극복을 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레리 하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1968년 주식 중개를 시작으로 월가에 발을 들였고요. 81년 투자회사 민트 인베스트먼트를 창업한 뒤 세계 최대 상품 거래 자문사로 키웠습니다. 추세를 추종하는 투자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세계 최초의 원금 보장 펀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2001년 하이트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가족 투자 회사를 설립해 자신의 자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기업 투자 전문인 메트로폴리탄 벤처 캐피탈의 주요 투자자 겸 북미 지역 회장을 맡고 있죠. 또 그가 작년 저술한 더 룰은 월스트리트 저널, LA타임스 등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부의 원칙이란 이름으로 번역돼서 출간됐죠. 레리 하이트의 이러한 우려와 달리 현재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뜨거운 이유, 현재보다 향후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10년 뒤에 세계 전기차 보급률이 10%포인트만 높아져도 테슬라가 연간 200만 대를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주가는 $1,000 수준이 되는데요. 이는 테슬라가 연간 매출 1,000억 달러, 총이익 200억 달러를 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테슬라가 2025년에 28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주가 가치를 1,100달러라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전기차 시장의 성장 시나리오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전기차 시장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중국과 또 환경 규제가 강한 유럽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월가는 기존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 시나리오를 다시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연이었던 미국 시장이 주연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올해와 더 강해질 내년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테슬라뿐 아니라 올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시장 대비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테슬라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적 서프라이즈와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에서의 전기차 지원책이 증가하며 성장성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도 최고 판매 기록을 갱신하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이 가운데 유럽에서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전기차 지원이 대폭 확대됐고 중국도 2060 탄소 중립 선언에 이어 공격적인 2035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올해 생산 능력의 확대와 수익성 향상,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의 차별적인 모습과 수급의 힘이 어우러져 주가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의 테슬라는 어떨까요? 기대가 되고 있는 내년의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더 많이 만든다입니다. 먼저 현재보다 더 커질 중국에서의 공장 가동 능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2020년 말 24만 대로 예상보다 빠르게 증대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2배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내년 7월에는 독일 베를린 공장이 가동이 예정되어 있죠. 이로 인해 유럽 내에서 경쟁 우위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조금 적용 등으로 인한 모델3 판가가 공격적으로 인하되며 이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실적 개선이 더불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에는 모델 Y의 생산이 개시되는데 더 크고 주행거리가 더 긴 SUV의 생산이 시작되며 또 모델3와 같은 판가 인하와 점유율 확대 전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 Y는 모델3와 부품을 70% 정도 공유하고 있는데요. 생산 확대 시 규모의 경제 가속화로 원가와 추가적으로 개선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판가 인하로 이어지고 또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예상된다는 거죠. 또 다른 긍정 포인트, 풀 셀프 드라이빙. 테슬라의 대표적인 리스크 중 하나가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성능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도 과연 사람들은 테슬라를 살 것인가 라는 우려인데요.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이 기술은 테슬라의 우위를 다시 한번 굳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FSD 매출은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인식돼서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또 이 FSD의 가격은 작년 $5,000를 시작으로 올 5월은 $7,000, 올 7월은 $8,000, 그리고 10월에는 $10,000로 기술이 향상될 때마다 가격의 인상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FSD 옵션 채택률은 올해 말 기준 약 30%에서 내년 말 48%, 2023년 말에는 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영업이익의 기여는 2021년 내년에는 $48억, 2023년에는 $131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긍정 포인트, 배터리. 테슬라는 2022년 100기가와트의 배터리 설비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올해 말에 프리몬트의 10기가와트 파일럿 공장을 완공할 예정인 만큼 양산에 대한 품질은 내년 상반기쯤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셀 대형화 등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생산이든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든 앞으로 테슬라의 배터리의 원가 하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 더 강해질 소프트웨어 경쟁력.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이미 다른 OEM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오버디에어 업데이트를 통해 주행 성능 등 하드웨어 성능을 개선하고 자율주행 기능 역시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한 FSD 베타 버전은 뚜렷하게 높아진 완성도를 보였는데요. 내년으로 갈수록 축적 데이터가 증가하고 칩의 업그레이드, 도조 컴퓨터 사용 등으로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ESS 시장 규모 확대. 내년 미국 ESS 시장 규모는 올해 대비 3배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ESS 프로젝트를 확대 중인데요. 주거용 소형 ESS 수요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죠. 최근 테슬라의 주거용 ESS 가격이 인상되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진 서부 지역은 전력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ESS를 설치 중입니다. 이 가운데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ESS가 가스 픽업 발전보다 더 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주거용 시장 역시 산불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전력 불안정성의 확대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바이든 당선으로 인한 미국의 ESS 수요는 더 탄력이 붙겠죠. 자,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시장의 분석들을 쭉 보고 있으면 올해 테슬라의 가팔랐던 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긍정적으로 전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장의 속도도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이 가운데 테슬라는 경쟁력 강화의 속도, 그 기대를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OEM의 전기차 전략은 여전히 빠르지 않았던 상황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주가를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관계로 해석할 경우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의 신뢰성은 낮게 평가가 됩니다. 사실 딱히 비교할 만한 피어 그룹이 없고 절대가치 평가의 경우에는 장기 실적의 그 추정의 정확도가 현재로서는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밸류에이션의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시화하는 이러한 이벤트들에 주목하라라고 시장은 조언합니다. 사실 테슬라는 상장 후 고평가가 아니었던 적은 없는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평가는 당분간 더 이어지겠지만 그런 걱정과 우려보다는 테슬라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남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테슬라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긍정적인 전망과 기대감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현재 시점, 그러나 테슬라를 신규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사상 최고가 이 주가에 대한 두려움은 생길 겁니다. 그러나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우리는 늘 주식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과연 테슬라는 내년에 또 어떤 또 다른 영역을 보여주게 될까요?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